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던 2025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민주 투사라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마차도는 리버럴 중도파 정당인 벤테 베네수엘라의 대표입니다. 그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선거 감시단체인 수마떼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감시 활동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도 찍었습니다. 마차도는 1967년생입니다. 산업계 건물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지만 출마가 불허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베네수엘라 당국에 잠시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마차도는 차베스와 마두로의 소위 독재 정권에 대항해 투쟁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마차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2004년 차베스의 리콜 국민투표 초원 운동을 주도했는데 형법에 따라 반역,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NED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독재 타도가 뭐고 다 좋은데 이런 인사들은 색깔 혁명을 염두에 둔 외국의 사주로 봤습니다.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마차도를 띄웁니다. 그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베네수엘라를 제대로 이끌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두로가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손봐줘야 한다면서 워싱턴의 개입을 옹호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려는 미국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석유 자원을 미국에 넘기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스폰서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마차도가 대선 출마 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입니다. 그녀의 성향은 리버럴입니다. 동성 결혼과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고 임신 중절 합법화에 대한 토론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은 그녀를 좋아합니다. 2005년 조지 W. 부시는 그녀를 백악관에 불러 베네수엘라의 소위 민주화를 논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선거 감시기구 수마떼를 만든 공로로 인정받아 예일 월드 펠로우십에 합격했습니다. 900명의 지원자 중 15명이 합격했는데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2018년에는 BBC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는 리버럴 인터내셔널의 자유상을 수상했고 2024년에는 바칠라프 하벨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유럽 의회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한 공로로 사하로프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소위 민주주의와 인권 빌드업을 엄청 해왔습니다. 물론 독재 정권에 반대한다는 성격도 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와 정권은 전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앵글로색슨의 오랜 방식입니다. 오슬로의 결정은 베네수엘라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와 리버럴 기득권 사이의 줄다리기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퓨어도르 루키아노프는 트럼프는 노벨위원회가 전통적으로 상을 수여해 온 것과는 정반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오슬로가 선호하는 리버럴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학자 드미트리 드로브니츠키도 노벨상은 철저히 글로벌리스트의 상이며 항상 진보주의자에게 주어졌다면서 애당초 트럼프가 받을 일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후안 구아이도를 베네수엘라 야당의 수장으로 인정했지만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항상 민주당의 영향력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오슬로가 그녀에게 상을 줌으로써 트럼프를 공격했다는 시각입니다.
드로보니츠키는 언젠가부터 노벨 평화상이 세계 리버럴 질서를 향한 충성심에 주어지는 정치적 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나스타시아 카파로바라는 학자는 오슬로가 대립보다는 타협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와 마차도는 마두로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같은 배를 탔으며 마차도는 마르코 루비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정권 전복이란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슬로가 트럼프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된 것은 베네수엘라가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폭스뉴스까지 나서서 트럼프가 가자 평화 협상을 중재했으니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거니 했다가 헛물만 켰습니다. 미국은 몇 주 동안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감행해왔습니다. 워싱턴은 마약 밀매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베네수엘라 보트들을 반복적으로 포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불법 정권으로 간주하고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X 플랫폼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전임자 버락 오바마도 2009년 노벨상을 받았으니 자기도 받아야 하겠다는 심사였습니다.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도와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갈등을 포함해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마차도에게 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들은 트럼프가 노벨상을 놓치게 돼 노르웨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좌파당의 외교정책 대변인 키르스티 베르그스도는 가이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노르웨이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통해 노르웨이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노벨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가자 휴전 이전에 내려졌으며 정치적 영향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벨위원회장 요르겐 와트네 프리드네스는 트럼프의 중동 분쟁 중재는 올해 수상과 무관하며 트럼프는 내년에 수상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외교정책 결정 중 일부는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으로 남긴 기준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뉴스 포털 newsinenglish.no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를 약화시키고 유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개발 원조를 삭감하고 군비 증강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은 받을 만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의 노력이 진정성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이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지만 앵커리지에서 나눈 논의는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노벨위원회는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리는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는 수년간, 수십 년간 지속된 어려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노벨 평화상 선정이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부 정당하지 못한 수상자가 선정되면서 노벨 평화상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좀 뭔가 아쉬운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노벨상에 대해 아주 쿨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벨상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단 서방이 주는 상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면서 주거나 말거나 그러려니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